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조용히 찾아오는 위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더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왠지 피곤함이 더 자주 찾아오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세요. 어떤가요? 예전만큼 힘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평소에 가방을 들거나 병뚜껑을 열 때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파트 3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몸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도둑이 찾아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이 도둑은 여러분의 근육을 하나둘 훔쳐가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근육량의 감소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랍게도 50살만 넘어도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60살이 넘으면 그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심지어 70살이 넘으면 젊었을 때 근육의 3분의 1까지 사라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찾아와서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대에 한 번에 10kg짜리 쌀 포대를 들던 사람이 60대가 되면 같은 무게를 들기 힘들어합니다.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근육이 3분의 1 가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체중이 늘기 쉽고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또 근력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늘어나죠. 제 이웃에 사시는 75살 김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평소 아주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집 앞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고가 대퇴골 골절로 이어졌고 결국 반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셨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근육이 충분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서 뼈가 부러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 그럼 우리도 근감소증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정 식품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나이 들어서도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단을 바꿨더니 반년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3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찼는데 이제는 5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음식들이 근육을 지켜주는 걸까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음식은 아니겠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근육을 지켜주는 6가지 식품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식품들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시도해 본 간단한 조리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귀찮아서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쉬운 방법들만 모았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켜주는 6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이 작은 식품이 사실은 근육 건강이 보물창고였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계란 한 개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 있어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계란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한 개를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든든하더라고요.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계란을 여러 개 삶아 놓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셔도 좋아요. 아침에 하나씩 까먹기만 하면 되니 정말 편리하죠. 두 번째는 녹색 잎채소인데요. 여러분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채소 드시나요? 이런 채소들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을 더 잘 전달해 줍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덴마크에서 70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색 채소를 매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이 평균 15% 더 높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금치는 데쳐서 무쳐 먹어도 좋고 프라이팬에 현미유 한 스푼 두르고 살짝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다면 시중에 나온 채소 주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세 번째는 콩 식품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같은 식품들 말이에요.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미네랄도 풍부해요.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콩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 건강을 돕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아침에 두부 한 모를 물에 데워서 간장과 참기름만 살짝 뿌려 먹는데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또 저녁 찌개에 두부를 넣거나 주말에 콩나물국을 끓여두고 일주일 내내 조금씩 데워 먹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그릭 요거트예요. 시중에 나온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칼슘도 풍부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요구르트는 하루 한 컵만 먹어도 단백질 10g 이상을 섭취할 수 있고 뼈 건강에도 좋아요. 게다가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죠. 저는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조금 뿌려 먹는데요. 이렇게 하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맛도 좋고 배도 든든해서 점심때까지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해줘요. 다섯 번째 식품은 기름기 많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질 합성을 도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근감소증 예방에 좋아요. 아이고, 생선 손질하기 너무 귀찮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트에서 손질된 생선을 사와서 프라이팬에 간단히 굽거나 아니면 통조림 고등어나 참치를 활용하기도 해요. 생각보다 맛있고 영양가도 거의 비슷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의 피로 회복을 돕고 건강한 지방도 들어있어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간식으로 딱 좋은 양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뿌려 먹기도 하고 작은 통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 꺼내 먹기도 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죠. 와,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식품들을 매일 챙겨 먹는 게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 모든 식품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좀 지쳤어요. 삶은 계란도 준비해야 하고 생선도 구워야 하고 채소도 손질해야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졌죠. 그래서 첫 주에는 의욕 넘치게 시작했는데 둘째 주부터는 벌써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주가 되자 이미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에 좋다는 식품을 먹겠다고 결심했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근감소증 예방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6가지 식품을 한꺼번에 다 챙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일단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제게는 그게 바로 계란이었죠. 일주일 동안은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만 꼭 먹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이 자리 잡은 후에 2번째 식품을 추가했죠. 또 하나 도움이 된 방법은 준비였어요. 바쁜 일상에서 매일 요리할 시간을 찾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 식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계란은 한 번에 6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생선은 한 번에 구워서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죠. 견과류는 작은 통에 미리 담아두고 채소는 씻어서 손질해 두니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날은 모든 걸 다 챙겨 먹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하루 못 먹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효과는 정말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처음 한 달은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2달 정도 지나니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근육량이 조금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쌀 포대를 들 때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혼자서도 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또 예전에는 1시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2시간 동안 공원을 산책해도 거뜬해요. 제 친구 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68살인 그 친구는 허리 통증이 심했는데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먹으면서 허리 근육이 강화되니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은 식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령 같은 운동기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물병에 물을 채워 아령 대신 사용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씩 반복하는 간단한 운동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식품들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같은 종류의 식품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답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 싫으시다면 참치 통조림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콩이 싫으시다면 두부로 바꿔 드셔도 돼요. 요구르트가 안 맞으시면 우유나 두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무리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삶은 계란 1개, 요구르트 1컵, 견과류 1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아침 습관들이 가져다주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정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있어 이 습관은 단순한 건강관리법을 넘어 인생의 철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 선생님은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삶의 지혜가 쌓이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75살 박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침 습관을 시작하고 6개월 후 동네 한 바퀴를 걷더니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죠. 할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내 인생의 이 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네요.
이런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정신적 변화, 즉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도전을 통해 나는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되죠.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등 삶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후에 나를 위한 투자로 이 습관을 시작해 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80살의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60살부터 이런 작은 습관을 실천해 온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20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여전히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반면 후자는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 선생님은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아침 습관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항상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더군요. 뇌가 제대로 깨어나기도 전에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는 거죠. 이건 마치 엔진이 제대로 워밍업 되기도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몸과 정신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5분만 일찍 일어나 이 5가지 습관을 시작해 보라고요. 기지개로 몸을 쭉 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깨우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깊은 호흡으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오후의 에너지 수준, 저녁의 피로도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예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5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5가지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기지개, 따뜻한 물 한 잔,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풀기, 그리고 깊은 호흡.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한 오늘의 선택, 지금 시작해 보세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런 식품 섭취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3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기 좋은 나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물론 빨리 시작할수록 좋지만 80이 넘으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제 어머니는 83세 이 식습관을 시작하셨는데 반년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예요. 어떤 나이에도 적절한 자극과 영양소만 주어진다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식품만 챙겨 먹어도 되나요? 운동은 안 해도 될까요? 물론 식품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조금 더 멀리 주차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 이용하기,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일주일에 2, 3일 15분씩만이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 펴기, 양손에 물병 들고 팔 들어 올리기 같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혹시 이런 식습관과 운동이 정말 근감소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근육의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에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감소증 진행 속도가 3분의 1 정도로 느려진다고 해요. 저는 이걸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결승선을 통과하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활기차게 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그 달리는 과정을 훨씬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제 이웃 김 할머니는 70세신데 이런 식습관을 시작하고 1년 만에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다녀오셨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5세 박 선생님인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다가 이런 식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신 뒤론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이제는 취미로 등산까지 다니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식습관이 근감소증 외에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영양 균형이 잡힌 식습관은 근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두루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은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근육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알려주셨는데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가능하다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줄이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 회복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과도한 음주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서 근육 형성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의 변화만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계란 한 개, 요구르트 한 컵, 생선 한 조각.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죠. 지금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